자,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역함수는 합성함수에 비해서 비교적 내용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블랙라벨 문제를 소단원이 3개 있죠. 블랙라벨에. 그래서 그걸 먼저 쫙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어떻게 되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자,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 형태가 취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이 조건을 한 줄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집합A가 있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때 a에서 a로의 함수 fx가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실수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죠. 자, 먼저 이차함수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얼마죠? 1,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되죠? a가 만약에 여기 있게 된다면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되죠? 그죠? 크거나 같은 겁니다. 크거나 같은 거. 자, 그러면은 그 말 뜻은 뭐냐면 a가 1보다 왼쪽에 있게 되면은 무조건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됩니다. 역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a는 무조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왜? 그러면 어디든 잡든 증가만 하기 때문에 되겠죠? 여기서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와줘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보시게 되면은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돼 있죠. 자, 만약에 a를 어딘가로 잡았다 치겠습니다. 이렇게 a로 잡으면 이 함수 자체가 요 범위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함수 값이 커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말에 대응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자, 요렇게 해서 저기 a가 있고 이쪽에도 a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봤을 때 a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쭉 커질 겁니다. 그죠? 여기 a에서부터 x값 커질 겁니다. 그 다음 공역에 해당하는 이 값도 a에서부터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만약 이 a가 이쪽 a로 안 가버리게 된다면 이게 이쪽으로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면은 얘가 만약 이쪽으로 안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세요. 한번 a보다 큰 값이죠. 큰 값. 큰 값으로 대응된다고 한다면 함수 값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a 다음에 있는 값은 얘보다는 더 큰 값으로 진행되겠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응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a는 놀게 되죠. 얘는 절대 대응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조건 자체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죠.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도.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a가 이쪽의 a로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a를 넣으면 y좌표도 a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그 말 뜻은 여기 a 넣었을 때 그게 a가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a는 a제곱에 빼기 2a에 빼기 4가 되고 a제곱 빼기 3a에 빼기 4가 0이 되고 이렇게 해서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근데 조건에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답은 4가 돼야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해되시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집합 S가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자, 공집합이 아니에요. 합집합하면은 S고 교집합을 하면은 공집합이래요. 이때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f의 개수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뜻은 뭐냐면 먼저 이 말뜻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전체 집합이 있는데 반탁 잘라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공역 쪽에 있는 원소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해봐 지금 4개밖에 없죠. 그 말은 여기 2개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 2개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 2개 들어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총 4개가 있죠, 지금 여기서. 그죠? 그래서 보면 하나하나 세어보면 1, 2, 1, 3, 1, 4, 2, 3, 2, 4, 3, 4 해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4시라고 계산을 하죠.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했다. 6가지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이렇게 세면 됩니다. 2개 이렇게 그죠? 2개를 뽑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정을 시키시라. 1, 2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없죠. y는 3, 4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거 아니면 이렇게입니다. 2가지죠.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2가지. 그래서 답은 6 곱하기 2가 되면서 12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주어졌네요.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실수 AB에 대해서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의미 아닌 실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자취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실수 AB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자취의 길이다라는 소리는 이 말뜻은 A와 B의 관계식을 구해내라 라는 소리입니다. A와 B의 관계식.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겠죠.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함수가 온전히 나와 있죠. 2보다 작을 때 직선이고 x절편이 2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여기가 2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그려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다면 2가 있으면 2를 끊어서 2보다 작을 때는 얘고 클 때는 얘죠. 근데 이렇게 끊겨있는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프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든 연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얘가 이차함수가 2,0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4-2a 플러스 b가 0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걸 고쳐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b는 2a 빼기 4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그럼 좋아. 이렇게 연결된다고 치자. 근데 이거는 되나요? 이거는 되나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꼭지점 보이시죠? 요게 2,0에 딱 오면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그죠? 2보다 왼쪽으로 와서 그래프가 만나게 되면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가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꼭 지점의 x좌표 2분의 a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2분의 a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a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조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얘가.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합치게 되면 이 세 개의 조건을 합치게 되면 a의 범위가 나옵니다. a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2a 빼기 4 보이죠? 여기 a 범위 보이죠? 그러면은 2a 빼기 4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게 b예요. 그럼 b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b의 범위는 0하고 4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조건 속에서 a와 b의 관계식을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말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y축이 아니라 b축입니다. 그 다음 x축이 아니라 a축입니다. 그럼 직선이죠.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 4 보이죠? 4.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아, 결국은 이 직선 길이 구하라 그 말이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2가 되고 자,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니까 요 빨간 선분의 길이는 루트 20, 2루트 5. 답은 2루트 5가 돼야 되겠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주어졌네요. 이거에 대해서 자, 요건 합성을 하라는 소리죠. n번 합성했다. 그죠? 자, 이때 n은 1, 2, 3 들어갑니다. 1부터. 자, 그래서 정의할 때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기억을 보니까 이 무슨 말이죠? 2n. 2n이라는 말은 짝수라는 말이죠, 요거. 그죠? 요거 짝수. 2n 플러스 1은 무슨 말이죠? 이건 홀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구하지 말고 짝수와 홀수일 때만 생각해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먼저 f2의 1을 생각해 볼까요? f2의 1은 f1이다라는 소리죠. 자, f1 얼마죠? 여기 넣어야 되겠죠? 0입니다. 그럼 f0이 되겠죠? 그럼 여기 넣어야 되겠죠? 이거 1입니다. 그 다음 짝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f3은 필요 없습니다. f4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f2의 1이 1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f2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요게 지금 1입니다. 그러면 f1 되겠죠? f1은 또 얼마인가요? f1은 0입니다. 얘가 0이에요. 그럼 마지막 f0을 하게 되면 또 얼마죠? 1입니다. 아, 그럼 f6을 해봐도 얘는 1일 겁니다. 그래서 f의 2n의 1은 무조건 1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 이건 홀수입니다. 1부터 넣어야 됩니다. 1 넣으면은 f3의 1 되겠죠? 자, f3의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잘못 적었죠? f3의 마이너스 이게 얼마냐 이 말이죠 지금. 이 말 뜻은 f의 마이너스 1 이 말이죠 지금. 얘 얼마인가요? 얘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2가 됩니다. 얘가 2. 그 다음 f2는 얼마죠? f2는 여기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f의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 넣어야 되겠죠?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2를 넣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얘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2가 나오기 때문에 홀수항들은 2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3이 되겠죠. 근데 이게 0이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 니은과 디귿은 합성이 되어 있죠. 두 개를 합성하라. 두 개를 합성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먼저 fx를 그려볼까요? 자, fx는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 참수 형태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 여기가 1 될 테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이걸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한눈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1이고 지금 y는 f2x라고 적을게요. f2x를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럼 이게 0에서 변화가 생기죠. 0에서. 그 다음 지금 fx 자체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0을 기준으로. 그런데 합성을 한다라는 소리는 fx이기 때문에 얘가 그죠? 겉함수의 x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fx가 0 되는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양수, 음수로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그게 1이죠. 1을 기점으로 해서 음수로 바뀌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0에서만 변화가 생기지만 합성을 할 때는 1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0하고 1에서 변화를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자, 먼저 자, 이렇게 적으니까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fx. 자, 먼저 x.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에서 증가하게 되면은 0보다 큰 값에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뭐가? 얘가. 근데 이게 겉함수의 x 역할을 하죠.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에서 1까지로 줄어드는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겉함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0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라오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하는데 요게 이차함수죠. 그죠? 요게 이차함수입니다. 요게 이차함수. 그래서 이게 요렇게 그죠?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1차 함수죠. 요게 2차 함수고 요게 1차 함수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 뜻은 여기 2차 함수를 여기 넣으라는 소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1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합쳐보게 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0하고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죠? 0에서부터 1까지 x가 증가하는 동안 fx는 1에서부터 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그 fx가 겉함수의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x 역할. 그래서 1에서부터 0까지 줄어들게 되면 겉함수는 0에서부터 1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x가 0에서부터 1까지 증가할 때 속함수 fx가 1차 함수죠. 1차 함수.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걸 다시 1에서부터 감소하는데 1에서부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것도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합성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1. 그래서 x가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 1까지 증가하는 1차 함수.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1에서부터 x가 1에서부터 더 증가하게 되면 속함수 fx는 0에서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음수로. 그게 겉함수의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x 역할. 그래서 0에서부터 줄어들게 되면 겉함수는 1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속함수가 x 1에서부터 증가할 때 이 속함수가 얘입니다. 1차 함수죠. 1차 함수를 겉함수 여기 대입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얘를 여기 대입하라는 소리입니다. 10까지 만약 구하고 싶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부호 바꾸면. 그죠? 그럼 꼭 지점이 1,1이면서 여기 1입니다. 2차 함수 형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성해 보면 증가했다가 1차 함수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B가 음수고 A가 양수예요. 그죠? 이때 A 양수를 넣고 음수를 넣으라는 소리죠. 그죠? 그럼 양수를 넣게 되면은 어디든지 양수가 나올 겁니다. 음수를 넣으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 얘는 양수일 거고 얘는 음수가 되니 양수는 무조건 음수보다 크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디귿은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꼭지점이죠. 2차 함수에. 여기도 하필이면 2차 함수의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는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돼야 됩니다.